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이 참 많은 40대 엄마입니다. 부모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줬던 일보단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일, 더 못해준 일만 생각나니까요. 그게 뭐든 좋은 것만 해주고 경험시켜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수많은 일들 중 제가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남편과 시모와 얽힌 문제들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중 남편과 시모와 정말 수도 없는 싸움을 했어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였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못난 이혼 가정을 옆에서 지켜보게 했다는 게 저는 가장 미안해요. 또한 더더욱 미안한 일은 남편과 이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직접 어떤 행동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기발하고 황당무계했던 당시의 행동을 저는 이렇게 사연으로 풀어내보려고 해요. 저는 나이 28에 아들이 귀한 집의 외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던 저와 남편은 모은 돈이 많지 않아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행복했어요. 반도체 개발자였던 남편도 그때만 해도 착했고 시아버지와 시모도 제게 잘해주셨거든요. 항상 당신하고 애들만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 여보. 남편은 당시 유독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한 번 가면 기본 한 달에서 몇 달씩은 머물러 저는 첫째인 딸과 둘째인 아들과 함께 시부모님과만 생활할 일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저는 남편과 시모의 실체를 더욱 늦게 알게 된 거예요. 여보, 나 시금치 반찬 싫다고 했잖아. 내가 1년 365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 한국에 와 있을 때만이라도 반찬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돼? 내가 좋아해. 식탁에 죄다 당신 좋아하는 찌개랑 반찬들 뿐인데 고작 시금치 나물 하나 올라가 있다고 지금 짜증내는 거야? 일 다녀와서 힘들게 밥 차린 나한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애들 앞에서 제발 큰 소리 좀 내지 마. 세월이 흐르고 해외 출장이 점점 줄며 남편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야 아직 제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잘 포장했던 것 같은데 남편도 제가 점점 편해졌던 거죠. 남편의 속옷도 양말도 아무데나 뒤집어 벗어놓았고 애처럼 반찬 투정에 모든 말이 명령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남편을 나무라면 어김없이 시모의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들더라고요. 예, 너야말로 큰 소리 내지 말거라. 이게 손주들 낳아줬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어디 우리 아들 하는 말에 토를 달어. 그깟 시금치 반찬 애가 싫다고 하면 그냥 눈앞에서 치워주면 되지. 어머님 싫어하는 반찬 하나 있다고 저렇게 투덜거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저건 그냥 집이 편하고 만만해서 저러는 거라고요. 저건 힘들게 밥 차린 저에 대해서도 어른인 두 분에게도 예의가 아니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럼 너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을 못 빼어먹은 것처럼 키웠다는 거냐? 목소리 낮춰 당신. 손주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어머니 한 말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말꼬투리 잡고 억지를 부려? 그리고 승환이 너 반찬 투정 부릴 거면 밥숟가락 내려놔라. 점차 어그러져가는 시댁 분위기를 바로잡고 했던 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집에서 정상적인 분은 시아버지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과 시모가 투정과 억지를 부릴 때마다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곤 하셨죠. 시모와 남편은 시아버지만은 어렵고 무서워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삐죽대곤 했어요.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젊은 시절엔 멀리 배 타고 나가서 돈만 버느라 자식 교육에 미쳐 신경을 못 썼어. 그 피해를 이제 너까지 보게 하는구나. 하지만 걱정 말거라. 내가 있는 한 너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아. 제가 꽤 오래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시모도 남편도 애들을 많이 예뻐했다는 것. 둘째는 남편이 해외에 가 있는 시간이 그나마 많았기에 계속 뒤집어질 일이 그렇게 잦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는 항상 제 편을 들며 큰 소리를 내주시던 시아버지가 있어서였죠.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제게 시아버진 마치 아버지 같은 든든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시모와 남편의 행동만은 더 꼴보기 싫어졌죠. 여보, 내가 내 사각 팬티 꼭 오른쪽 끄트머리가 위로 오게 접으라고 했잖아. 난 이런 사소한 게 틀어지면 하루가 엉망이 된다고. 급하게 빨래 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당신 몸종이야? 그리고 정 그렇게 중요한 거면 당신이 직접 접으면 되잖아. 해외에서 혼자 잘만 개서 입으면서. 자, 당신이 개. 거기서 혼자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집에 이렇게 당신이 있는데 왜 내 손으로 빨래를 개야 돼? 우리 엄만 원래 아무 말 없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는데 왜 당신만 유난이냐고. 얘 어머마, 너 또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해외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 속옷 원하는 대로 개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요새 며느리들 무섭다 하더니만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 난 얘, 네 시아버지 속옷이며 메리아스며 아주 한 채 오차도 없이 각 맞춰서 접어주고 그랬어. 당신이야말로 또 어머한테 왜 넋지야? 당신은 주부였잖아. 그리고 승환이 너, 내가 널 속옷 하나도 자기 손으로 못 접어 입는 팔푼이로 키웠냐? 입기 싫으면 벗고 다녀. 우리 손주들이 너 보고 배울까봐 나랑 어머니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알아?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진즉 분가하지 않았던 건 역시나 시아버지 때문이 컸습니다. 남편은 애들을 예뻐했지만 예뻐만 했을 뿐 키우는 건 전부 저에게 떠맡겼어요. 그런 남편과 둘이 살며 애들을 키우는 것보다 시모를 감안하더라도 시아버지와 사는 게 좋다고 판단한 거죠. 시아버진 일하느라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쳤던 걸 너무 후회한다고 말하시더군요. 때문에 우리 손주들에게만은 꼭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겠다며 애들 교육에 정말 열심히셨어요. 자, 얘들아, 할아버지랑 책 볼 시간이다. 오늘 책 다 읽으면 할아버지가 치킨 사주마. 우와, 할아버지 최고! 대신 읽는 척만 하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거짓말은 제일 나쁜 거라고 했지. 사람은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 제일 먼저 혼내줄 거야. 할아버지는 우리 사랑한다면서 왜 혼내요? 너희들 엄마도 너희들이 잘못하면 호되게 혼내주지? 원래 혼내주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란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바르게 자라길 바라니까. 시아버진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애들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반면 남편과 시모는 점점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죠. 자신들이 제일 좋아하던 저와 시아버지에게 항상 큰 소리를 낸다면서요. 아니, 이 헬미가 니들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게 해주고 공부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 할미가 미워? 엄마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요. 남편은 자신을 불편해하던 애들에게 점점 무관심해지더군요. 반면 남편의 핏줄인 손주들을 여전히 예뻐했던 시모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서운해했죠. 그리고 그 서운함의 화살을 저에게 돌리곤 했는데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시모를 말 그대로 혼쭐 내주셨기에 저는 그 시기를 무난히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를 딸과 아들이 중2, 중1이었던 해 병으로 보내드렸을 때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아버님,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저도 손주들도 다 두고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아버님은 제 아버지나 마찬가지셨잖아요. 에휴, 망할 영감. 그렇게 살아생전 마누라랑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편만 들더니 벌 받은 겁니다. 날 늙음하게 이렇게 과부 만들고 가니 좋수? 평소 그토록 다퉜으면서도 시모 또한 시아버지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또한 슬픔을 감추지 못했죠. 솔직히 전 그때를 계기로 가족들이 조금은 전보다 더 똘똘 뭉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잃으면 사람이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 예상은 정확히 반대로 빗나갔더라고요. 시모의 아들 사랑과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은 시아버지가 없어지자 활개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된 거죠. 여보, 갈비찜이 너무 싱겁잖아. 난 갈비찜은 되게 단 거 좋아하는 거 몰라? 음식에 설탕 너무 많이 넣으면 건강에 안 좋아.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단데 그냥 먹어. 다음엔 더 달게 해줄게.
아, 싫어. 다시 해줘. 해줄 거면 제대로 해줬어야지. 나도 배고파. 정 그러면 거기 꿀이라도 뿌려 먹던가. 진짜 무슨 3살 어린애도 아니고 애들 보는 앞에서 그러고 싶어? 예. 너야말로 애들 앞에서 왜 우리 아들 기를 죽이냐? 애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줄 것이지.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제 네 편 들어줄 네 시애비 없다. 아버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간에 아닌 건 아닌 거죠. 음식을 해주면 감사하게 먹을 줄 알아야지. 어디서 밥투정이래요. 45이나 된 남자가. 이런 건 어머님이 먼저 따끔하게 안 된다고 해주셔야죠. 여보, 우리 이번 휴가 어디 바다로 갈까? 계곡 가. 나 계곡 가고 싶어. 뭐? 애들이 바다 가고 싶어 했다니까. 근데 갑자기 계곡 간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싫어. 나도 내 여름 휴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권리 있어. 예, 어머마. 그냥 계곡 가라. 바다나 계곡이나 그게 그거지. 넌 어째 아내라는 애가 사사건건 시비야. 전에도 애들 가고 싶다고 한 바다 말고 무슨 강가로 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올해엔 꼭 바다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애들하고의 약속도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됐으면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여 줄 줄도 알아야죠. 이 사람은 아빠잖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시모와 싸우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 두 사람은 작정하고 저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댔죠. 심지어 당시엔 남편이 해외 출장 가는 일도 거의 드물어졌던 때라 매일같이 집에서 보다 보니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항상 제게 고마워하던 시아버지 생각 때문에 저는 시모와 남편을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집안이 와해되면 하늘에서 시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싶었죠. 하지만 이건 당장 아이들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우려가 커지자 제 마음은 자꾸만 이혼 쪽으로 기울어갔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1년도 안 됐던 어느 날 그 결심을 굳히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날려? 사람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화를 내? 그게 우리 전 재산도 아니고 우리 아직 돈 많잖아. 돈이 많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재벌이야? 몇 천이 당신한텐 웃음냐고. 돈을 투자하다 날릴 수도 있지. 하지만 적어도 공동재산인데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저는 그날 남편이 저 몰래 3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만큼은 아니어도 저도 꽤 많은 연봉을 받았었기에 우리 모아둔 돈이 꽤 많았어요. 덕분에 남편이 그 돈을 날렸다고 한들 집이 휘청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돈을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돈을 날리고 걸리고 나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던 남편에게 정말 크게 화가 났었어요. 심지어 남편에 대한 감정이 거의 악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라 그 화는 더더욱 컸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모는 남편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디 여자가 남편 돈 쓰는데 참견질이야?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예, 어머마. 내가 진짜 너 벼르고 있었는데 내 오늘 한 말은 해야겠다. 너 사사건건 우리 아들 행동에 트집 잡을 거면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라. 우리 아들도 너 같은 애랑 사는 거 이제 진린데 너처럼 목소리만 큰 드세고 천한 애랑 어떤 남자가 견디고 살겠니? 뭐라고요? 천애요? 당신 내가 천하다고 말했어 어머님한테? 그런데 그때 시모는 그토록 제가 먼저 꺼내고 싶었던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거기까진 차라리 옳다구나 했는데 시모의 말이 도가 지나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지 않고 속에 품었던 말을 죄다 토해냈습니다. 아니, 그건 엄마가 한 말이긴 한데 엄마 뜻이고 내 뜻이지 뭐. 사실 당신도 나도 서로한테 마음 없어진 지 오래잖아. 우리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자. 우리 아들 말 다 들었지? 나 이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감히 우리 손주들은 데려갈 생각 헐끝만큼 더 하지 말거라. 우리 승환이 핏줄은 절대 못 내어주니까. 제가 먼저 이혼 통보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이 지긋지긋한 집안 저도 진짜 질린다고요. 마마보이 자식 맨날 그놈의 엄마. 야,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너네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와라. 이 몸만큼 덜 떨어진 놈아. 그리고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싫거든요. 이제 정말 끔찍해요. 제가 드세고 천하다고요? 자기 며느리 그렇게밖에 말할 줄 모르는 어머님이 훨씬 그렇게 보이네요. 적어도 전 어머님이랑 달리 자식들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켰다고요. 예, 저희 짜증나는 집에서 당장 나갈 거예요. 한시도 이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네요. 근데요, 저희 애들은 제가 데려가야겠어요. 애들은 자기들 아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런 인간 밑에 절대 우리 애들 못 두고 가요. 내 자식들은 내가 챙길 거라고요. 저는 절대 애들을 남편과 시모에게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애들이 숨죽이고 있을 다친 애들 방문을 바라보며 소리쳤죠. 그런데 시모가 악을 쓰며 애들은 절대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을 데려가? 너 우리 아들보다 돈 잘 벌어? 네 동생도 엄마도 지방에 있는데 거기까지 당장 애들 데려가서 살려고? 애들 데리고 나가면 뭐 당장 찜질방에서 재울래? 난 우리 아들이 새 출발하더라도 우리 손주들은 내가 품에 꼭 끼고 아주 훌륭하게 키워낼 거야. 괜히 욕심부려서 애들 인생 괴롭게 만들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 손주들은 절대 못 줘. 남편은 멀뚱멀뚱 서서 시모의 말에 보태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더군요. 아빠란 인간이 애들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모 말을 듣고 나니 당장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 말대로 동생과 살고 계신 친정엄만 지방에 계셨고 당장 내일 가야 할 제 회사도 애들 학교도 전부 서울에 있는데 대뜸 그곳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집을 나간다고 한들 애들과 살 최소한의 전셋집이라도 당장 마련하는 건 불가능했죠.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저녁에 전셋집을 뚝딱 구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전 무조건 애들 제가 데려갈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무리라도 저는 법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애들도 절 원할 테고 애들한테 별 관심도 없는 남편한테 판사가 손을 들어줄 리가 없으니까요. 어머님이야말로 애들을 분명 제 남편처럼 엉망으로 키울 거면서 괜한 억지로 애들 괴롭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주제도 모르고 큰 소린. 시모는 끝까지 제게 누나를 불아렸고 옆에 있던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워낙 그 둘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살아서였을까요? 막상 진짜 이 집을 나가 이혼한다고 생각하니 그때 화가 나기보단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앞으로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머릿속에 금방 정리가 됐죠. 저는 대충 제 짐을 싼 후 아이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불안한 표정으로 절 보던 아이들의 손을 잡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애들을 보며 말해주었습니다. 민정아, 경호야, 엄마 믿지? 엄마, 집 나가실 거예요? 절 두고요? 민정아, 엄마랑 너희들 인생을 위해서라도 너희들 아빠랑 할머니랑 더는 안 보고 살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당장 엄마가 너희들 데려가고 싶은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돼. 오래는 안 걸리고 엄마가 너희랑 살 집도 구하고 이혼 소송에서도 꼭 이겨서 너희들 데리고 갈게. 물론 너희들이 아빠랑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랑 살고 싶다면 말이야. 당연하죠, 엄마. 저도 경호도 당연히 엄마랑 살고 싶어요. 고맙구나, 얘들아. 있지? 너희들이 괴롭도록 엄마가 너무 오래 버텨서 미안해. 그냥 엄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더는 이게 너희들과 날 위한 길이 아닌 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야. 다 알아요, 엄마. 우리도 중학생이에요. 알 건 다 안다고요. 꼭 연락하셔야 돼요, 엄마. 내 심장 같은 자식들을 떼어놓고 집을 나오는 일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미래의 행복을 위해 꾹 참고 그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우리 손주들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리치던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날 전 아는 친구의 집에서 하루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고시원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집도 알아보고 이혼 소송도 준비할 생각으로 말이죠. 전 자신 있는데요. 그래도 그쪽에서 쉽게 애들을 주진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애들을 꼭 데려올 수 있게 부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아이들을 혼자 먹여 살릴 미래를 위해 하루의 휴가도 쓰지 않고 회사도 열심히 출근했죠. 고맙게도 친정엄마와 남동생은 대출 끼지 말고 제 돈에 보태 전셋집을 구하라며 돈을 보태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전셋집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시모는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예, 내가 주위에 좀 알아보니까 네가 애를 데려가게 될 수도 있겠더구나. 그럼 내가 민정인 큰맘 먹고 너한테 보내주마. 너 혼자 외벌이로 애 둘 키우긴 버겁지 않겠니? 근데 아들 귀한 우리 집에서 형호만큼은 절대로 못 뺏어간다. 그건 명심해 둬라. 그 와중에 시모는 머리를 굴려 손자만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자를 그냥 읽고 씹었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법을 통해서만 시모와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아이들에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경호랑 잘 있지? 할머니가 경호랑 차별하거나 구박은 안 해? 너희들 아빠는 잘해주고? 네, 저흰 괜찮아요, 엄마. 학교도 잘 가고 밥도 잘 먹고 있어요. 할머니도 아빠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걱정은 마시고 엄마만 잘 지내세요. 엄마, 우리 곧 만나요? 아무 일 없이 평온해 보이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그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한 이혼 과정은 정말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저는 그 집에서 나온 지 며칠 만에 운 좋게 아주 좋은 전셋집 매물을 구했거든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긴 했지만 사기 매물도 확실히 아니었고 제법 지은 지 오래 안 된 신축에 방도 3개, 가격도 가진 돈에 딱 적당했죠. 아이들이 당시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리 멀지 않았고요. 가장 행운이었던 건 그 좋은 집이 바로 공실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직접 거주하던 집 주인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지방으로 가게 되어 급하게 내놓은 전세였거든요. 저는 그 좋은 집을 놓치기 전에 얼른 계약했죠. 정선아, 이산 잘했어? 아휴, 엄마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봐서 미안하구나. 우리 딸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지? 아니요, 엄마.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짐도 얼마 없고 오히려 그 집에서 나오니까 마음도 편해요. 이제 집에 가구도 들여놓으면서 애들 데리고 오는 데만 집중해야죠. 전 너무 괜찮고 씩씩해요. 저는 얼른 이사부터 하며 비좁은 고시원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 미래를 꿈꾸며 아이들의 침대와 장롱 등을 열심히 알아보았죠. 얼른 남편과 이혼 소송이 끝나 애들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길 바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이 나더군요. 어머마, 왜 전화를 안 받니? 내가 너 기뻐할 얘기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저번엔 잘못했다. 애들은 역시 엄마가 키워야지. 얼른 손주들 데려가거라. 제가 그 집을 나온 지 열흘 뒤 갑자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무슨 말을 괜히 들을까 싶어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게 저런 문자를 남긴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그제야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 전화를 받은 시모는 목소리에 도끼는 어디 가고 애원 섞인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애들을 데려가라고요? 왜요? 언젠 절대 손주들 못 준다면서요. 내가 말했잖니. 역시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꿍꿍이신데요? 꿍꿍이가 아니라 애들 사춘기인지 뭔지 정말 질려버렸어. 너 애들 언제 데려갈 수 있어? 당시 저는 충청도로 출장 중이었습니다. 자고 오는 건 아니었지만 일정이 늦어져 서울에 도착하면 밤이 너무 늦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선 내일 당장 가겠다고 말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 갑자기 왜 애들을 데려가래? 사춘기는 또 뭐야? 몰라. 당신은 자식 교육에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더니 애들을 뭐 그렇게 유별나게 키웠어? 내가 걔네 때문에 기가 얼마나 빨렸는지 알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짜증나니까 끊어. 애들 데려가든가 말든가. 그런데 진짜 무슨 일인지 남편은 제게 짜증까지 내며 전화를 끊더군요. 마지막으로 저와 통화한 딸과 아들은 대수롭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가 우리 데려가래요? 아싸! 진짜 너무 좋아요, 엄마. 저희가 뭘 했냐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희가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 없이 우릴 감당하기엔 좀 버거웠나 보죠. 딸의 목소리 너머로 왠지 킬킬대는 것 같은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아함을 품은 채 출장은 얼른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 아직 가구도 제대로 들여놓지 않은 집을 깨끗이 청소부터 하며 애들을 데리고 올 일을 고대했죠. 어차피 애들도 학교에 다녀와야 하니 다음날 저는 회사를 갔다가 퇴근한 후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친 뒤 시댁에 들어간 전 현관문을 열자마자 배꼽이 빠질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야야, 들어봐라. 이 형님의 소울을. 내가 그럼 드러머 역할 할게. 둠칫 따칫 둠칫 따칫. 그럼 난 기타. 잉. 분명 그 시간은 시모가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시모는 저 뒤쪽 식탁 의자에 앉아 거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거실엔 테이블이고 바닥이고 할 것 없이 과자 부스러기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거실 소파 바닥을 뛰어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있던 건 바로 15살이던 제 아들과 친구 2명이었습니다. 워낙 아들과 친한 애들이었던지라 저도 얼굴과 이름을 아는 애들이라 바로 알아본 거죠. 야, 너 그게 진정한 락커라고 생각해? 소울이 덜 당겼잖아. 더 크게. 아이고 경호야, 네 친구 목소리 지금도 크다. 그제도 너희들 소리소리 지르다가 옆집에서 경찰까지 불렀던 거 생각 안 나? 할머니, 전 지금 엄마가 집 나가서 영혼의 상처 입은 사춘기 청소년이에요. 말리면 더 삐뚤어지는 거 몰라요? 시모는 거의 진이 다 빠진 목소리로 아들과 친구들을 말렸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그 친구들은 더 미친 애들처럼 날뛰더군요. 말 그대로 정말 난장판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거실 옆 화장실에서 저희 딸이 나오더라고요. 막 머리를 감은 건지 딸의 머리는 젖어 있었는데 왠지 머리가 새카만 게 염색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목 주변에 펼쳐 두르고 있던 스카프는 검은 얼룩 투성이었죠. 그걸 본 시모는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가더라고요. 예, 민정아. 이거 내 실크 스카프잖아.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이걸로 대체 뭘 한 거야? 할머니가 아끼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좀 그냥 갈색빛이 많이 나는 제 머리가 싫어서 직접 검은색으로 염색해보려다 그런 거예요. 목에 검은 물 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비싼 건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뭐? 거짓말하지 마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너 대체 저번부터 왜 이러니?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던 명품 옷 가방도 요즘 네가 전부 다 오려놨잖아. 네 아빠 비싼 정장도 넥타이도 죄다. 제 꿈이 패션 디자이너인 거 모르세요? 요즘은 개성시대잖아요. 전 그냥 그것들 더 멋지게 꿰매서 붙이고 리폼해서 할머니랑 아빠한테 멋진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깟 물건이 소녀인 제 마음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춘기 소녀 마음에 이렇게 상처 주셔도 돼요? 아직 어린데 실수 좀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스카프 망가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냥 보면 지저분해 보이지만 요샌 이런 걸 특별하다고, 유니크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된 거라고요. 할머니 사춘기 소녀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네요. 한창 예민할 나이에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 전 이렇게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래서야 어떻게 우릴 키우시겠어요? 유니크? 마음의 상처? 이것들아, 마음의 상처 2번 받았다간 아주 집안을 폭삭 무너지게 하겠다. 아들보다 1살 많던 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런 말을 하더군요. 뭔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마치 웃긴 코미디를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현관에 서 있던 저를 아이들과 시모는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아들과 친구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제가 도어락을 연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던 거죠. 엄마!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보다 시모가 제일 먼저
잽싸게 제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어머마. 아이고 보이니? 쟤들 좀 얼른 데려가라. 내가 아주 제명에 못 살겠어. 경호 쟤가 있지? 자기가 우리가 널 쫓아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서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아야겠다고 이틀에 한 번씩 친구들을 저렇게 데려왔다. 오늘은 무슨 밴드인지 뭔지 아는 흉내를 내고 있는데 평소엔 스파이더맨이니 배트맨이니 하면서 집안 가구까지 다 부숴놨어. 게다가 저번에 무슨 난타를 해보겠다면서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양파며 감자며 대파며 죄다 조져놨더구나. 어찌나 시끄럽게 굴었는지. 아유 글쎄 저번엔 참다 못해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 이렇게 놀다가 쟤들 밤 10시는 돼서야 돌아간다. 그럼 그 뒤처리도 전부 내 몫이야. 경호 쟤가 자긴 자기 아빠 닮아서 뒷정리 같은 건 할 줄도 모른대. 원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잖아요, 할머니. 아들은 그 와중에 태어난 목소리로 저렇게 말하더군요. 시모는 그런 아들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이번엔 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인 갑자기 나랑 우리 아들 비싼 옷만 골라서 죄다 오려버리더구나. 그리곤 이게 패션이라면서 말도 안 되게 조각들을 이어붙여놨는데 그 넉말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 게다가 나랑 우리 아들이 화를 내니까 소리를 빽 지르면서 우는 거야. 사춘기인 자기가 얼마나 예민한 상태인지 아냐면서 자기 마음 하나 못 헤아려주고 윽박 지르는 건 자기를 괴롭히는 거래. 그리고 냅다 우리 경찰에 신고해버리는데 알지? 애들 관련된 문제는 경찰들도 예민한 거. 우리가 애 괴롭힌 거 아니라고 변명하느라 아주 진땀을 뺐다. 그 뒤로는 억지로 쟤를 말리지도 못했어. 그 외에도 아들과 딸은 맨날 반찬 투정을 하며 치킨 시켜달라, 피자 시켜달라, 비싼 대게 시켜달라 이러며 배달 음식 아니면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모는 하는 수 없이 그것들을 죄다 사주느라 생활비가 벌써 동났다고 했죠. 애들과 아들 친구들 식사뿐 아니라 후식에 디저트에 야식까지 시켜줘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아들은 남편의 비싼 시계들 몇 개를 친구들과 가지고 놀다가 박살까지 냈다고 하네요. 그때 아범이 얼마나 화를 냈나 모른다. 우리 아들이 경호를 때리려고까지 했어. 근데 그때 경호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언제 자기 아빠보다 등치가 더 커졌는지 저한테 힘으로 해보시려고요? 이러면서 자기 아빠 앞에 딱 서는 거야. 솔직히 벌써 키가 180이 다 돼가는 경호한테 아범이 힘으로 되겠냐? 그 뒤론 사춘기 애들이 지겹다면서 아범은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 결국 애들 감당하는 건 다 내 몫이 된 게다. 아휴, 난 진짜 애들 무섭다는 말이 뭔지 실감했다. 그러니까 애들 네가 데려가라. 쟤들이 원래 저렇게 유별난 애들이 아니었는데 안 봐도 훤하지. 우리가 너 쫓아냈다고 앙심을 품고 저런 게야. 근데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평생 저럴 거 아니겠니? 난 이제 늙고 힘도 없어서 저 유난 더는 못 버틴다. 우리가 양육비 섭섭지 않게 주마. 그러니까 애들 좀 데려가. 시모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계속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등대에 있던 아들과 딸이 제게 장난스레 눈을 찡긋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시모 말대로 애들이 정말 작정하고 일부러 저런 행동을 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던 찰나 저는 궁금함이 들어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 아빠가 도망을 며칠이나 어디로 가요? 그 사람 친한 친구도 별로 없는데? 그게... 엄마, 할머니가 아빠한테 여자 소개시켜줬어요. 엄마 집 나가신 다다음 날에요. 할머니 우리가 듣는 앞에서 엄마 욕 엄청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얼른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빠가 집 나갈 때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자긴 할머니가 소개시켜준 아줌마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자기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물쭈물하던 시모 대신 충격적인 대답을 해준 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남편은 저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시모가 직접 소개시켜준 여자랑 벌써 희낙낙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애들 앞에서 전부 떠벌린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애들에게 얼른 엄마랑 가게 짐 싸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에겐 잠시 나가서 기다려달라고 미안한 듯 부탁한 후 시모에게 쓴소리를 시작했죠. 어머님,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적어도 자식을 진짜 아꼈으면 손주들 앞에서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셨어야죠. 그런데 애들 아빠 행동을 말리긴커녕 여자를 직접 소개시켜줘요? 그 와중에 애들을 저한테 빼앗을 생각까지 했어요? 대체 욕심이 얼마나 끝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소개시켜주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언제까지 독수 공방해야 했겠어? 기왕 너랑 갈라설 거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닌데 하루빨리 새장가 가는 게 낫지. 애들한테 내가 분명 너한텐 입 꾹 다물라고 했는데 곧 죽어도 지 엄마 편이다 이거지? 그래, 나도 쟤들한테 아주 질렸어. 분명 내가 지들 앞에서 엄마의 네 욕 좀 신나게 했다고 저런 모양인데 나도 저런 손주들 이제 필요 없다. 아까 말했잖아, 양육비 준다고. 그러니까 얼른 애들 데려가라. 이러다 내가 체명에 못 살겠다. 네, 데려갈 거예요. 근데 아까부터 어머님 자꾸 어머님이 애들 필요 없어서 보낸다는 식으로 말하시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애들은 처음부터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랑 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잠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애들을 버린 게 어머님이 아니라 애들이 애초에 어머님을 버린 거라고요. 어디 그 엄마 거리는 아들하고 이제 둘이서 잘 한번 살아보세요, 아줌마. 얘들아, 짐 다 쌌으면 얼른 나와. 가자. 그래, 잘 살 거다. 흥. 시모는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제게 끝까지 이죽거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애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이후 중형차인 제 차 앞좌석에 제 딸을, 뒷좌석의 아들과 친구들까지 셋을 전부 태우려는데 갑자기 그 애들 셋이 우르르 옆집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리곤 초인종을 누른 뒤 옆집 아주머니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더군요. 아이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그렇게 예의 없는 애들 아니에요, 아줌마. 그냥 경호가 아줌마 괴롭히고 욕한 할머니랑 자기 아빠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눈 질끈 감고 도와준 거예요. 친구들 중에 학원 안 다니는 저희만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 할머니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기 힘들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다행이에요. 야, 이경호, 너 앞으로 우리한테 잘해라. 아들은 그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친구를 위해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역시 겁없는 청소년의 우정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애들 모두를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하지만 애들에게 그런 짓을 하게 한 일은 굉장히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해 음료 선물 세트를 사서 아이들의 어머님들께 전해드렸죠. 창피한 가정사지만 저희 아들이 한 무리한 부탁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부디 이번 일로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러자 저와도 아는 사이였던 어머님들은 감사하게도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하셨죠. 애들이 착해서 하면서도 분명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 선의로 한 일이니까 야단은 안 칠게요. 대신 앞으로는 어른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아직 실수도 많고 거친 애들을 잘 다듬고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 부모잖아요. 경호 어머님도 힘내세요. 좋은 부모님 아래 좋은 아이들이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아직 온전히 제 모습을 못 갖춘 집에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미안해 얘들아. 이렇게 널 빨리 데려올 줄 모르고 엄마가 아직 너희들 침대랑 이것저것 준비를 못했어. 괜찮아요, 엄마. 엄마랑 같이 살 집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린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 아빠랑 할머니랑 안 사는 거죠? 엄마, 이제 힘든 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린 그거면 다 좋아요. 고마운 아이들과 함께 저는 오랜만에 아무런 걱정 없이 실컷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새 집을 신나서 구경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죠. 그날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던 아이들은 야식을 먹고 싶어 했는데 배달을 시켜주려는 제게 이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그냥 엄마 밥 먹으면 안 돼요? 할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 엄마 욕하고 그새 여자를 만난 아빠랑
또 아빠한테 새 여자를 소개시켜준 할머니가 너무 싫어서 못되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골탕 먹이고 하루라도 빨리 엄마랑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일부러 밥투정도 부렸던 건데 사실 너무 배달 음식만 먹었더니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제야 자신들의 본의를 실토하는 아이들을 저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솔직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들이 오죽했으면 저런 방법까지 썼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저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반찬과 찌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어른에게 지나치게 무리하게 구는 건 잘못이라고 다시 가르쳐 주었죠. 그때 아이들은 약간 입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저희도 알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 괴롭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꼭 혼내주고 싶었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 엄마도 알지. 엄마를 제일 생각해주는 건 우리 민정이 경호뿐인 거.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 엄마랑 꼭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저는 그렇게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전에 지혜로운 아이들 덕에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발함에 한편으론 감탄하며 말이죠. 그리고 그 뒤 남편과 이혼은 아주 싱겁게 끝이 났어요. 시모와 남편은 당연히 아이들을 순순히 넘겼는데 양육비뿐 아니라 재산 분할도 제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주더라고요. 난 지금 만나는 여자가 너무 좋아. 빨리 당신하고 관계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 그 사람도 그걸 바라고. 당신 나랑 그 여자한테 위자료 소송 걸 거지?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런 골치 아픈 일로 엮이지 말자. 난 그 사람이랑 서로 첫눈에 반해서 지금 완전 불같은 사랑 중이거든. 그래서 돈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랑 그 여자한테 받을 위자료까지 내가 넉넉하게 재산 분할로 넘겨줄게. 나랑 그 사람이랑 살 전셋집도 우리 엄마가 마련해준다고 했어. 우리 엄마 아버지 유산 때문에 돈 좀 있는 거 알지? 당신이 깔끔하게 이혼만 해주면 이렇게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거야. 남편은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제시한 재산 분할 비율이 생각보다 저에게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어차피 양육비도 따로 받고 저도 회사 다니랴 애들 키우랴 바쁠 테니 저는 흔쾌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이미 정 다 떨어진 그놈에게 큰 배신감도 없었고요. 그놈은 한심하게도 그렇게 아들밖에 모르던 자기 엄마와 같이 살지도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찌 보면 결국 그 나이에 아들에게 외면당한 시모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살 집까지 새로 구해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본인이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걸 어떡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결국 자업자득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전 받은 재산 분할로 엄마 동생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생과 달리 엄마는 감사하게도 그 돈으로 차라리 빨리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셨죠. 이혼 후 저는 열심히 일하며 애들과 더없이 즐겁게 살아갔어요. 정말 시모와 남편이 없으니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더라고요. 애들도 더 이상 어른들 싸움을 보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고 말했죠. 한동안 셋만의 생활을 즐기던 우리 식구의 취미는 저녁마다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와, 바다다. 엄마, 진짜 가슴이 탁 트여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아? 다음엔 아예 우리 제주도로 놀러 가자. 또한 저는 아이들과 주말엔 동해로 서해로 훌쩍 떠나기도 하며 때론 친구처럼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며 노는 일은 잠시 접어든 상태예요.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며 뒤늦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느라 예민할 텐데도 흔한 투정이나 히스테리도 부리지 않는 착한 아이들이죠. 아이들 성적은 쭉쭉 오르고 있고 저와 아이들은 조만간 대출을 껴서 자가로 이사도 갈 예정이랍니다. 더없이 좋은 일만 가득한 요즘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딸의 말로는 전 남편은 몇 달 전 살림을 합쳤던 그 여자와 갈라섰다는군요. 어떻게 알았어? 네 아빠랑 연락해? 아니요. 아빠랑은 연락 끊은 지 오래죠. 할머니한테 얼마 전에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아빠랑 그 여자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헤어졌다고요.
그 여자가 아빠한테 남아있던 재산이랑 전세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먹고 헤어지자고 했대요. 할머니랑 아빠가 바보처럼 그 여자 이름으로 전셋집을 마련했었다네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해달랬다고 그걸 그렇게 해준 할머니도 아빠도 진짜 바보 같아요. 처음부터 아직 이혼도 안 한 남자를 흔쾌히 만난 이혼녀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부터요. 불같은 사랑을 하느라 돈도 필요 없다더니 그 여잔 그냥 꽃뱀이었던 겁니다. 결국 전 남편은 시모가 해준 전셋집 보증금도 날리고 다시 시모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네요. 그런데 전 남편은 자기만 위했던 시모를 그렇게 원망하고 산다더군요. 할머니 때문에 아빠가 자식들도 잃고 조강지처도 잃었다고 엄청 원망한대요.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면서 아빠 웃기지 않아요? 근데 더 어이없는 게 할머니가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했는지 아세요? 은근슬쩍 아빠 너무 불쌍하지 않냐면서 아빠랑 다시 합치라고 엄마를 설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막상 아빠가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아쉬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곤 할머니 번호 차단해버렸어요. 경호 휴대폰에서도요. 뭐라고 했는데? 아빠를 망친 건 할머니인데 우린 할머니 아래에서 아빠처럼 크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런 못난 아빠 때문에 엄마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결국 서로만 싸고 돌던 모자는 곁에 서로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몰락이 솔직히 마냥 통쾌하기만 하진 않더군요. 하지만 이제 우린 남남인 사이니 그저 이번 일로 그들 또한 제발 인생을 제대로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어요. 어쨌든 우리 애들의 아빠이고 할머니니까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제가 부모로서 잘 해나가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이 좋은 부모라는 걸 100% 확신할 수 있겠어요? 다만 무조건적으로 내 자식의 행동을 전부 허용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모와 전 남편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살았으니까요. 그저 부모만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길라잡이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 전 시모처럼 자식을 무작정 싸고 돌기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장했지만 그저 방임과 방관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항상 어려운 부모로서의 길을 저처럼 걸어가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막 그 첫 발을 내디딘 분들, 그도 아니면 그 길의 끝자락에 서글픈 마음으로 서 계신 분들 모두에게 응원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